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생활민원 지원 대상자 및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재료비 기준의 확대 등을 통하여 평택 시민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생활민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생활민원 야간 처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생활민원 재료비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에서 시민의 생활 불편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와 재료비 기준을 확대하고 야간 민원 처리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복지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의 차상위 계층, 조선가족 세대, 한부모 가족을 추가하였고 80세 이상 노인 가구를 70세 이상 독거 노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체 계획으로 운영된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에 야간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재료비 소요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생활민원 처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도구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조원경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차현익 교육청소년 과장입니다. 박지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90호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생활민원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평택시 내 취약계층이 겪는 생활 속 불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라 판단합니다. 지원 대상 취약계층의 확대와 재료비 증액, 야간 민원 처리에 따라 좀 더 많은 분들께 수혜가 가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70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조선가족에 대하여는 일괄 적용으로 신청자가 취약계층이 아님에도 대상자가 되는 사례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생활민원 불편이 수혜를 폭을 넓히기 위한 확대하기 위한 긍정적 요인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료비 증액은 자재값 인상과 좀 더 좋은 품질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보이나 소규모 정비에 있어서 신청자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금액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 신청을 받았을 때 세세하게 꼼꼼히 챙기면은 사업이 원만하게 이제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야간 민원 처리는 현재도 일일 취업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야간 방문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야간 방문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상태로서 조례 개정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지금 22년도에 6,500만 원은 다 소진됐었었나요? 거의 다 됐습니다. 그 22년은 거의 다 됐었다고요, 그래도. 네네, 현재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지금 사상위 계층하고 조선가족, 한부모 가족은 늘었어요. 근데 더 촘촘히 잘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럼 뭐 천천히 했고 또 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저기 했는데 지금 이렇게 혼자 살거나 또 조선 가족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촘촘히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확대하게 잘한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촘촘히 된다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걸 운영하실 거예요? 일단 뭐 조례가 이제 통과를 해주시면 네, 저희는 이제 뭐 통과 공포일로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읍면동 25개 읍면동에다가 네. 홍보를 이제 철저하게 해서 네, 이러한 제도, 이러한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시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네. 뭐 이런 수혜, 생활민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놓치지 않고 신청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홍보를 안 한다면 또 네. 몰라서도 수혜를 못 받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례가 이제 만약에 상정이 결정이 나면 조속히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거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긁어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네, 빨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들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도 됩니다. 유정화 의원님. 네, 정아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잘 골고루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기존의 횟수 한 횟수당 금액 제한이었던 부분을 연간 금액으로 바꾼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연간 3회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거는 총 3회까지만 1인당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네, 3회고 이제 금액도 이제 30만 원으로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네. 인당 3회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금액도 이제 물가가 이제 그동안 또 많이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그 물가 상승률에 그런데 반해서 예, 연간 총액은 50만 원과 30만 원 이렇게.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22년하고 23년 대비했을 때 공공시설물 보수 사업은 800건수로 거의 비슷하고 예산도 비슷하게 추계를 해주시고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2배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은 4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혜 대상이 폭이 넓기 폭이 때문에 넓어졌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오히려 연간 5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이게 금액이 커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네, 해봅니다. 일단-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거 야간 운영까지도 지금 나왔는데 네. 야간 운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비용에는 안 들어가나 보죠? 인건비는 이제 그 초과근무 수당으로 이제 예산이 안- 충당되기 그러면 때문에 여기에 예산은 소요가 예, 그거는 이제 아. 인건비에 속합니다. 그렇구나. 네, 이거 적극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뭐 다들 격려의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질의 해도 되죠, 위원장? 사실은 우리가 생활민원 SOS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이 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호평을 받는 사업입니다. 적극 행정, 어떤 실질적 지원, 뭐 좋은 행정, 뭐 이런 쪽에 굉장히 방점을 찍는 사업입니다. 이윤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좋은 조례 개정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결산 때 이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보수 사업이나 이런 게 사실은 초기에는 대부분 마을 경로당이나 이런 어떤 시설물들에 대한 보수 30만 원까지 지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의원님께서 50만 원까지 인상하는 부분이 지금 조례에 담겨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결산 때 지적했던 사항들은 뭐냐면 대부분 포트홀 때우는 데 쓰고 있다. 이제 아까 행정자치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 읍면동을 통해서 처음에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홍보했던 그때 처음으로 돌아가서 적극적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개인이 원래 10만 원씩이었는데 80세 이상 그 부분이 이제 70대로 내려가고 금액도 확대되는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되어서 공적 영역에서 적극 행정이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간단한 통계치가 궁금합니다. 80세에서 70세로 내려왔을 때 가구 수가 얼마나 늘죠? 80세 이상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사업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가구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느는지에 대한 통계가 사업량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70세 이상 독거노인 시 이제 13,788세대로 그 71%가 증가되는 걸로 71%. 예. 기존의 80세 이상일 경우에는 그러면은 얼마나 1,068세대였습니다. 8,068. 8천 예, 68. 8천 세대 정도에서 13,000세대로 증가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천 세대 정도.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지금 굉장히 그 70대 분들 어르신들께서 이 만약에 필요를 확인하시면 굉장히 요청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아까 의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윤아 의원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좋은 조례를 확대해 주셨는데 담당 부서가 지금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포화되고 이거 출동 건수가 배로 늘어나면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인원은 지원은 없고 차량 지원이나 이런 게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근데 저희가 행정조직 개편을 보면 우리 민원과의 그 생활 SOS 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조직 편제나 이게 변화가 생깁니까? 아마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가 그렇게 접목되어서 실질적으로 좀 확대되기를 원할 겁니다. 네네네.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이윤아 위원님께서도 이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제 민원 SOS 팀이다 보니까 이제 민원 접수 부서에서 네. 이제 처리를 이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조직에 이제 변화는 없고 다만 이제 기능을 더 이제 뭐 네. 폭이 넓어지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출동 차량이 몇 대죠, 지금? 몇 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출동 차량은 네. 3대이고 네. 2명씩 1개조돼서 3개 팀으로 나눠서 2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6명입니다. 여섯 명. 3개조 6명. 네. 3개조 6명. 예, 그렇습니다. 예. 한 조에 2명씩. 예, 2인 1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근데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증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량이 분명히 늘어날 게 예상이 되는데 뭐 이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한번 뭐 이제 그 수혜 대상이 이제 네. 폭도 이제 넓어지고 네네. 이제 예산도 이제 금액에 네. 맞춰서 이제 넓게 운용을 이제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리는지만은 예. 일단 1년 한번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네. 맞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인원이 네. 생활 민원이 이제 과다하게 뭐 많이 이제 네. 오게 되면 네. 처리 인력에 한계가 있으면 네. 위원님들께 요청을 네. 드려서 예산도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1년을 내다본다기보다 네네. 올 한 해 도중에라도 네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지고 한다면 네.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전에 사업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다시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 네. 거기다 이렇게 금액적인 면이나 가구 수가 늘어나고 하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따라서 추경 때든 언제든 예산의 어떤 증액이나 편제 증액이 증원이나 네. 증차나 이게 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기민하게. 생활 말씀드리고 민원에 싶습니다. 대한 대책은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윤아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방행정동호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영어지능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04호 평택시 지방행정동호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행정동호회법에 따라 설립된 평택시 지방행정동호회를 육성 지원하여 공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의 지방행정동호회법에서 규정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105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첨단 반도체 도시, 수소경제 중심 도시로의 미래에 대응하고 청년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대도시 교통 수요에 부합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기도 협의를 거쳐 존속기한 3년의 한시기구인 미래도시 전략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 개편 사항으로는 도시재생과를 폐지하고 청년정책과와 스마트 도시과를 신설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를 일자리 경제과로, 자치협력과를 자치행정협치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시장 소속의 미래전략관과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을 각각 미래전략과와 도시철도과로 하여 미래도시전략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기획항만경제실 소속의 기업지원과를 미래도시전략국 소속의 미래첨단산업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6 직급별 정원 변동사항으로 한시기구 신설에 따라 4급 정원을 현행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증원하고 5급 정원을 현행 108명에서 109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 정원을 현행 2186명에서 2184명으로 2명 감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110호 평택시 영어지능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조례 폐지 이유는 조직 개편 및 사무 조정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인 평택 영어교육센터 및 영어지능 업무가 한미국제교류과로 이관되었고 국제교류재단의 고유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밖에 영어 공교육 지원 등의 내용은 평택시 창의체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되었기에 불필요해진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이건입니다. 본 보고이건은 2023년 2월 15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평택시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사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으로 진행되며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 사무는 평택시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식당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지방행정동호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평택시 지방행정동호회의 활동을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동호회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동호회 사업 중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및 도내 15개 시군에서 지방행정동호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 제정안이
법령안에 위반되지 않으나 조례안 제3조의 내용은 동의회 자체 규정 등에서 정할 사항으로 안 제3조의 제명과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의 미래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 본청에 2026년 1월 14일까지 한시기구로 미래도시 전략국을 설치하고 본청 부서를 신설, 폐지 및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시군구의 실국이나 과 담당관 설치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한시기구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되 한시기구 소속 공무원이 4급 이상인 경우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검토 결과 경기도와 협의된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부서의 신설, 폐지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영어지능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의 행정기구 및 사무조정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인 영어교육센터 운영 및 영어지능사업, 영어 공교육 지원 등이 다른 조례에 반영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 11월 6일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 재단으로 위탁해왔던 영어교육센터 운영 및 영어지능사업 등이 재단의 목적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영어 공교육 지원은 평택시 창의체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반영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평택시 영어지능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방행정동호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행정동호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발의되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의정동호회 그 조례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상위벽이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이제 곧 우리도 시행되겠구나 했는데 들어왔는데요. 그럼 여기 지방행정동호회에 그 범위를 언제부터 퇴직하신 분들로 한정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95년에 세계시가 합병이 됐잖아요. 그때부터인지 언제부터로부터 이거 하실 거예요? 그 현재 그 지방행정 동호회가 네. 근거법에 의해서 돼 있지는 않지만 종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네. 동호회는 그 통합 이전에 퇴직하신 분부터 전부 네.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네. 그대로 승계하는 쪽으로 그렇게 그대로 가겠습니다. 승계하는 걸로 그 예, 예. 이전부터라도 예, 예. 그럼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숫자는 정확히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 그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은 이사님들이나 이렇게 좀 활동하시는 분 한 70분 되고요. 70분. 전체는 제가 어렴풋이 이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전체 회원 명단 한 400명까지 되는 거로 좀 본 것 같습니다. 400명.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게요. 엄청 많으실 텐데 그나마 명단은 400명 정도고 또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은 70분 정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조례는 어쨌든 30년, 40년 한 직장에서 정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퇴직하셔서 그 후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동호회거든요. 굉장히 저는 그렇게 오랜 직장을 생활했던 거에 대해서는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퇴직을 했는데 일단 그 재직 시절에는 그 급수가 있었어요. 그쵸? 뭐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도 있고 과장으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출발은 같았으나 퇴직할 때는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와서 이런 동호회를 만들 때 글쎄 이 계급장 띄고 정말 인간적으로 이 모임이 잘 되나요? 이제도 보면 뭐 이제 이 행정 동호회 이거 육성 지원 조례
이전부터 이제 모여 있는 단체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지난번에도 이렇게 회원님들 모여서 이제 뭐 활동하시는 모습들 보면은 뭐 직급 뭐 이런 거 관계 없이 뭐 이제 직급이 낮아도 뭐 이제 이런 사무 뭐 이런 것들 맡아서 뭐 하고 있고요. 아주 친목은 도모는 잘 되고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근데 이게 지방 행정 동호회인데 결국 이 70분이나 40명을 위한 지원이 조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이제 그 전에 한 가지 이제 숫자 좀 정정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70명 정도 지금 명단이 돼 있고요.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보조금은 요 조례안 2호, 3호 그러니까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공익 봉사활동 요 부분에 한정해서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 조례에 의한 그 절차 밟아서 나가게 되고요. 일반적인 운영비는 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운영비는 안 한다. 일단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이 동호회 성격이 그래도 행정 동호회는 조례까지 만들어진다 하면 모든 분이 다 같이 합심해서 나와서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또 정말 필요한 일에 있어서는 나중에라도 이렇게 같이 도움이 되고 이러면 좋은데 글쎄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염려가 돼요. 예를 들면 같이 들어왔어도 일반 주무관으로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는 그런 직급에 상관없이 진짜 상호 협력해서 친목을 하면서 이런 봉사를 하실 수 있는 건지 또 이런 게 됨으로써 또 거기서도 위화감이 있다든가 이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워서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아직 뭐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시죠, 그렇죠? 아직 뭐 퇴직을 해보면 이제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제 회원이 돼 보면 알겠지만은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제 단체 모임이라든가 이제 뭐 그 어디야 그 법원 사거리 거기서 나무식 기념식수 뭐 이런 것들 하는 활동하시는 모습들 보니까는요. 뭐 직급이 이제 다양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서로 화기애애하고 이 친목 단체로서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공익에 관한 봉사나 네. 또 그런 부분에서 우선 우리가 어쨌든 예산이 나오게 되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봉사를 하고 어떤 정말 필요한 계획서라면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것이 다 돈이 생기면 더 문제가 돼요. 그쵸? 그 전에는 친목으로 편하게 해던 그런 것도 그래서 이 행정 동호회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또는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많은 분이 더 오시면 좋은데 사실 퇴직하신 분에 비해서 지금 모이시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분들이 더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정말 지원 조례가 됐으면 좋겠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어떤 봉사활동에 대한 그런 계획에만 이렇게 지원한다? 이것도 좀 약하긴 해요. 제가 볼 땐. 근데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조금, 뭐랄까, 서로 위화감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또 제가 너무 그런 걸 건넘는지 모르지만, 그래, 나오고 싶어도 또 미처 못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염려는 되지만 사실 또 나오셔서 저희도 의정동에서 가끔 모여서 시에 대한 염려를 하듯이 또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라 또 좋은 안건과 좋은 제안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조례와는 상관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들은 그 건강검진을 의례적으로 받잖아요.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거는 좀 MOU 체결할 때 병원하고 좀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그거는 제 사견인데 이거는 상관없는데 기회가 돼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한다면 이 조례는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정아 의원입니다. 이 지방행정동호회라는 거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응원드리고요. 이게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라던가 다른 지방에 퇴직하신 공무원분들하고의 이런 교류가 있으신가요? 활동이? 기 이제 그 행정동호회가 설치되어 있는 우리 경기도 내 뭐 시군 뭐 자치단체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해서 뭐 이제 평택에서 이제 활성화되고 활동이 이제 정상 궤도 올라가면 해서 이제 뭐 인근 뭐 자치단체하고도 이제 협의해서 같이 공조해서 이제 같이 네.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 김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하신 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타 지역 분들하고의 교류가 만약 같이 있다고 하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자문이라던가 개발 사업에 대한 공유라던가 이런 거를 네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정동호회에 우리 선배님들도 마찬가지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하시는 것처럼 네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여기 이 사업을 이제 연계해서 쭉 써주신 것 같은데 뭐 시정 홍보나 모니터링 사업 같은 것도 넣으실 수 있고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그렇게 좀 상세하게 열거를 해주셨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그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명시를 제3호의 사업 실시 그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6조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라서 준용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게 만약에 이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정산 보고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사업 계획 처음에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변경을 하는 내용에 대한 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일단 감독이 아니라 일단 이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도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예산을 받게 되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조례에. 그러면 여기에도 이 해당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의 승인과 신청서 제출에 대한 부분도 넣어주시고 예, 그 의원님 6조에 준용하는 부분이 이제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라고 넣은 것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일반적인 보조금 신청할 때 나오는 절차가 다 정해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라서 그래서 본조례에서는 이제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 다른 지자체들은 다 열거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근데 여기 지금 되게 애매하게 감독 등 해갖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뭉뚱그려서 묶어놓으셨잖아요. 결론은 이 내용이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다는 게 계획서나 신청서 또는 나중에 정산보고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요 이제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보존관리조례를 준용을 하는 거로 해서 집어넣어놨지만 감독 등이라는 요 조항을 굳이 한 번 더 넣은 거는 그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감독을 하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조항을 하나 더 넣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의미는 되겠습니다. 저도 이해는 되는데 다른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다른 곳은 되게 칼같이 명시를 잘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딱딱딱딱. 근데 왜 여기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했는지 그래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시를 그냥 구체적으로 제 몇 조 정산해 보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똑같이 뭐 동호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따라 정상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혹은 사업 계획의 승인, 계획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른 우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들은 명시한 거 있고 안 한 거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뭉뚱그려 놓은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일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부 이제
그 법제 심사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저희가 더 넣었었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충분하게 있어서 중복되는 면이 있다라고 해서 좀 간결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다른 지자체 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5조의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출을 요구하거나 안 하거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 물론 6조의 이제 보조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는데 이 문구 자체가 불편한 오해를 불러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유정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겁니다. 예. 이 취지 자체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그 말씀을 드린 게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그리고 아까 뭐 없으신 것 같은데 김영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에 이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가봤더니 분위기 좋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김영 의원님 또 주신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거기 나오면 당연히 좋지요. 나올 정도의 사람들은 팀장으로 퇴직하셨든 뭐 국과장님이든 그러니까 이게 국과장님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저는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분들보다 팀장이나 예를 들어서 뭐 7급 주무관님으로 퇴직한 분들이 이분들이 나가는 게 더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분들이 그 상황에서도 거길 나가는 정도의 어떤 같이 융화될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분위기가 좋죠. 그러니까 못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같이 보조금이 나가니까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네.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상위법에 있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서 저희 지자체의 제3조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위법에 있는 제6조 사업 부분을 이제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이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열한 것 같은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이 최우선순위로 있을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1번에 대한 문구를 하단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그 밖의 동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뭐 삭제를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순위를 바꾸거나 삭제를 하거나 이게 왜냐면 저희 평택시 동호회 활동에 있어서 가장 고려돼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어차피 이제 요거는 뭐 지방행정 동우회법률이 이제 제정이 되고 지방행정 동우회는 적어도 이러한 6가지 사업들의 범위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항이거든요. 뭐 저희도 이제 그 순서를 그대로 이제 인용을 했고요. 순서는 좀 변경이 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중에 2번하고 3번만 저희가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예.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지방행정동호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예,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미래도시 전략국이 하나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지금 도시 철도과하고 미래 전략과는 이게 한시적으로 지금 5년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한시기구가 3년으로 이제 한시기구 승인을 받았고요. 네.
3년. 필요할 경우에 이제 3년 더 연장할 수 한 번 더 네. 해서 이제 최대 6년까지 한 거로 돼 있습니다. 필요시. 좀 보충 설명드리면 미래도시 전략국 자체가 한시 기구입니다. 그래서 도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거고요. 네. 한시 기간이 끝나면은 요것 자체를 업무가 만약에 그대로 그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면 다시 조정을 해서 다른 국에 편입을 시키든지 그때 또 한 번 더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미래 도시 전략국도 3년인가요? 예, 현재 3년 협의를 했고요. 네. 아까 국장님께서 바로 말씀하셨듯이 한 번 더 연장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3년 지난 시기에 한 번 더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미래 도시 전략국이 이 평택시에 현재 없던 그 미래적인 걸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과를 증설과 동시에 어디 위원회를 가야 되냐 이게 지금 딸려 있지 않나요? 그 위원회. 부분은 이제 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또 한번 다뤄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이게 어느 과로 위원회로 또 가냐 이 문제도 좀 우리가 딸려 있어서 우리끼리 지금 오전에도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우리가 알아서 얘기할 부분이지만 네. 지금 근데 저 인원에는 지금 변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원 변동은 없이. 그런다 하더라도 업무 부담에는 별 이상이 없는 건가 현재요? 그렇게 해도? 예, 그렇습니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현 정부의 그 기조가 네. 공무원 증원은 5년 동안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네. 요번 조례 이제 조직 개편안도 현 정원 내에서 이제 조정을 해서 가지고 갔고요. 뭐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부서 단위까지는 이렇게 자료를 드렸고 자료 배포해 드렸지만 팀 단위는 사실 아직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조례가 통과돼야 저희가 규칙 작업을 하고 네. 또 이제 팀은 이제 세칙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변동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획 항만 경제시 같은 경우 항만 시설과 관리과로 폐지가 되나요? 폐지라고 여기 써왔네. 항만 정책팀하고 지금 업무량을 봐서 네. 이제 뭐 통합하는 거를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팀 부분은 아직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부서 협의 과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 이거는 참고. 아 내가 이거 참고를 보고서 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아니 질의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중점적으로 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제 참고 사항입니다. 예, 질의하실 최종구 의원님 깜짝 놀라셨죠? 자,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도시 전략국을 신설하게 된 취지가 어떤 것일까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민선 8기 들어서서 인구 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을 위한다라고 저희가 좀 명제를 달았고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 복합 도시라든지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브레인시티, 반도체 특구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게 명칭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서 이 민선 8기가 지향하는 평택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노력들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 중에 좀 분산 배치가 되면서 원래 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이 이후에 되겠지만 사회적 경제 부분이 미래전략관이 주관을 했었던
분야이다 보니 사회적 경제가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팀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은 미래전략관이 운영을 했었던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웃분쟁위원회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담당을 하도록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물론 이제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이 어떠신지. 현재는 이제 사회적 경제는 미래전략과에 남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카테고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공익활동 지원센터, 이것이 사회적 경제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 좀 다른 내용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제 미래전략과의 팀이 이번에 팀을 하나 이제 분리를 해주고 그건 과 내에서 이제 또 적절하게 업무를 또 분장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마을 공동체가 이제 전 조직 개편 때 이제 주택과에서 이제 공동체 업무를 하고 있다가 네. 사회적 경제 팀으로 이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 경제 팀에서 그 공동체 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요. 예, 사회적 경제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이 사업들이 다 들어가는, 다 포괄할 수 있는 그 명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팀을 좀 조정하실 때 좀 포괄적으로 이걸 다 담으실 거면 포괄적으로 만칭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도시철도과가 이제 미래 도시 전략국에 생성이 되는데 팀으로 이제 철도 계획과 광역철도 팀이 이제 신설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이 과업들이 과연 있을까? 팀 체제로 이렇게 두 개 팀으로 나눠서 있을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드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그 부분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앙부처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저희 시가 어떤 그 안을 마련해서 저희 시를 위한 안을 마련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거기에 뭐 또 가서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그 팀들이 해야 될 일들을 과업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다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합관제 사업소에 있는 CCTV 시설 설치하는 업무를 스마트 도시과 쪽으로 이제 분산 배치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 상태로 보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시설 설치는 스마트 도시과에서 하고 운영은 종합관제 사업소에서 한다라는 것이 맞나요? 방범 기능만 이제 스마트 쪽으로 가져가고요. 교통지도나 이 부분은 그쪽에 좀 남겨놓은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좀 더 운영을 해주시는 팀 것으로. 부분이라서 저희가 아직 네. 완벽하게 정리가 좀 덜 됐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조정해서 다시 말씀 논의 주시겠지만 기회가 돼서 이제 말씀을 쭉 드리면 저희도 이제 이것을 논의하면서 이제 의원님들끼리 논의가 좀 있었는데, 이 종합관제 사업소가 이 교통 관련된 것만 해야 하는 곳인가? 이제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이제 이태원 그러니까 용산의 CCTV 관제 센터에서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들이 남아 있고, 그런 어려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처하는 것이 꼭 그 교통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방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산 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한 곳에 그래서 종합관제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아니면 기계적으로 이걸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고 유념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항만 경제실에 이제 청년 정책과가 신설이 됩니다. 근데 그 민선 8기의 역점 사업으로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라는 의지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인구 정책팀이 소속이 되는 것으로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구 정책팀이 청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노년층의 문제나 더 나아가서 이제 자살 문제나 출생률의 문제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다뤄야 되는 문제를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인구정책팀을 청년정책과에 넣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물론 고민들이 있으셔서 넣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청년 정책과에 대한 건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몇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부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조직이 저희가 이제 기능 중심으로 편제를 했는데 이 청년 정책과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 수요자 중심으로 이제 좀 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 정부 기조가 공무원 정원을 동결해 놓다 보니 저희가 청년 정책과라는 그런 이제 수요자 중심의 부서를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부서의 업무 양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가장 유사한 이제 팀을 그쪽으로 좀 배속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더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맨 뒷페이지 12페이지 참고 자료로 준 12페이지를 보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진입면과 고독면에는 생활지원팀을 폐지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다른 그 면 지역을 그 4개 팀으로 좀 다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좀 줄였습니다. 그럼 생활지원팀에서 하시던 업무들은 다른 팀에서 분산 배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고민을 해주시는 거죠. 읍은 이제 생활지원팀, 맞춤형 복지팀 이제 2개 팀으로 이제 네. 편제가 되고요. 면은 뭐 생활지원팀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맞춤형 복지로 이제 일원화시켜서 면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 저희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여기 지금 도시철도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평택 원래대로 한다면 그 평택역 주변 정비 사업이었는데 이게 평택역 정비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이 사실은 평택역 주변 전체를 이렇게 사실 도시재생하고 어떻게 보면 맞닿은 내용이 아니었나요?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예, 당초에 이제 뭐 철도사업 평택역 정비 추진단에서 하던 업무를 가져오면서 이제 조금 업무가 이제 평택역뿐 아니라 뭐 지제역이라든지 이런데 네. 또 다른데 광역철도 가는 거 협의라든지 이런 철도에 관계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모아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정의를 했습니다. 평택에 있는 역사 예, 역뿐 아니라 이제 평택에 또 부설되는 철도에 관계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철도에 관련된 예, 부분들. 예. 그러면 평택역 주변 정비 그 도시 재생에 관련된 그 정비 사업, 역 주변의 정비 사업 기존에 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은 도시 재생 쪽으로 가나요? 도시 정비 쪽으로 가나요? 그거는 이제 도시 그 재생 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 지금은 이제 개편되는 데는 스마트 도시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되겠죠. 그럼 도시 이제 재생 두 분야니까. 가지로 분리가 되는 거네요. 그 예.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뭐 어느 쪽으로 이제 평택역에 붙어 있는 지금 아케이트나 요 부분까지 지금 이제 뭐 역할을 준 거니까요. 만약에 업무 역량이나 아니면 활용성을 봐서 또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물론 이제 더 조정이 되겠지만 뭔가 도시 재생과 도시 정비 또 평택역 정비 해서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길래 그럼 요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획항만경제실에 원래 기업 지원과에 있던 건데 일자리 경제과로 들어가고 이게 되게 아직은 지금 다 조정이 안 된 거가 맞는 거지 이게 확정이 안 된. 현재 좀 부서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규칙안은 저희가 이제 참고적으로 이렇게 기초안을 만들고는 있지만 이 우선 조례가 통과돼야 구체적으로 이제 뭐 부서 협의라든지 안을 만들어서 또 규칙을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 대로 미리 이제 참고 자료로 드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연계성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과에 대한 조직 개편안이고 미래도시 전략국이나 이런 새로운 이제 직제 개편인데 제가 볼 때는 뭐 팀에 대한 부분도 저희에게 안으로 주셨지만 어느 정도 뭐 정해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정해지고 최종 결정 나기 전에 의원님들과 또 한번 이런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 개별 의원님들께 개별적인 보고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 의견을 좀 여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뭐 팀까지 다 일일이 개입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도 좀 반영이 되면 보다 좀 원활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